그다음에 오늘 이 차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차 그러면은 대형 세단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 GM에서 또 미국을 아예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럭셔리 브랜드인 캐딜락에서 지금 가장 큰 라지 사이즈 제일 큰 차체를 가진 그나마 최신 모델이 캐딜락 바로 CT6인데요. 그동안의 모델들은 이제 캐딜락의 각 모델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CT6부터 차의 그 모델명에 그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해서 차명을 붙이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CT6인데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캐딜락의 제일 최고급 모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체가 5m가 넘는 차체에 그동안에 이제 캐딜락이 시도해왔던 가장 이제 젊은 고객층에 어필할 수 있는 캐딜락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 룸미러에 지금 뒷차에 그 영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캐딜락은 맨 처음에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시작할 때부터 고급이라는 것보다는 신기술이라던가 또는 그 기술의 신뢰성에 비중을 두고 그걸 내세웠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첨단 기술들을 많이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90년대 말에 이미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한밤중에 주변이 어두울 때도 어떤 생명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처음 시도를 했던 브랜드가 바로 캐딜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5m가 넘는 차체에 굉장히 다이어트한 그 체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00kg이 되지 않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큰 차에 지금 현재 터보는 2000cc 터보 엔진이 얹혀져 있는 모델인데 여지껏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미국차에 대한 고정관념, 8기통 엔진의 대배기량의 풀사이즈의 세단을 생각하는 것하고 과연 다운사이징의 시대에 맞춰서 2000cc 터보 엔진 가지고 과연 거기에 적합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고급차다운 그런 주행감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CT6 중에 3600cc의 그 오릴 드라이브 시스템이 달리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CT6 2.0, 정식 모델명은 CT6 그냥 터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델을 지금 시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2000cc의 다운사이징 엔진에다가 그 다음에 다이어트로 굉장히 경량화 시켰다, 이게 관점이네요. 근데 미국 차 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고 연료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 온실 효과가 굉장히 높은 차로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혁신적인,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기술로 이 차를 개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이 자동차는 독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 첨단 장비들이 실려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의 공식같이 돼 있었는데,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이제 브랜드, 고급 럭셔리 브랜드로는 이제 캐딜락하고 이제 포드 계열의 링컨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차들이 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그 SUV 열풍, 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차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축된 여건에서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온 것은 90년대부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차의 이 이미지가 실제 요즘 나오는 미국 차들하고는 사실은 많이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단 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고급 소재를 쓰고 또는 그런 부품을 많이 쓴
차가 바로 이제 캐딜락 CT6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그 자동차 그 소비자들이 차체 사이즈랑 배기량이랑 차 값이랑 편의 장비랑 이런 것들이 다 비례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넓은 거주 공간을 가지고 있는 편안하고 장거리를 크루징할 수 있는 차라는 그 개념만 본다면, 그러면은 캐딜락 CT6가 참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것도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선입관인데, 그 선입관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시승의 자리가 된 거죠. 글쎄 이제 그 미국 차 그러면 뭐 문도 무겁고 둔탁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예, 그런 게 이제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현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급조해서 미국 차도 뭐 유럽 차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어떤 그런 걸 갖춘 거로 보는데, 일단은 이 차가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그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곧바로 그 반응하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들이 자동차 메커니즘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은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만 해도 지금 거의 270마력가량 만드는데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정도 2000cc 배기량 가지고 뭐 200마력 이상 낸다 그러면 그건 거의 레이싱 모델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한 데다가 기술이 안정화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점점 그 성능하고는 반대되는 제약 조건으로 나오는 환경 조건까지 충족시키면서 발전을 해왔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땐 대단하고요. 특히 이 큰 차체가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캐딜락 CT6가 경량화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서 또 많은 그 실적을 얻었다라고,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130년이라는 그 내연기관 엔진에 그 저변에 깔린 노하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자동차의 컨셉 자체가 아직도 우리 경제력은 이미 훨씬 넘어섰지만, 자동차가 내 집 다음에 재산이다라는 인식이라든가 굉장히 그 큰 재산가치 또는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약간 후진적인 그 자동차에 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미국이라는 이 캐딜락의 본고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충분히 쾌적한 또 안락한 그런 공간을 가진 이동수단이라는 개념도 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차, 또는 운전자를 두고 이른바 쇼퍼 드리븐 카로서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만능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과연 어떨까는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 차는 바로 포드와 대형 럭셔리 세단의 기본적인 구성을 봤을 때 그것은 충분하게 다 잘 갖춰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캐딜락의 역사상 여러 가지 디자인 팩터들을 그대로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살려놓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인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폰이 출시 후에 오너 시대를 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너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처음에 강했지만 지금은 뭐 집에 차가 몇 대씩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계 5위 생산 국가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오너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차를 만드는 거를 보면 운전자 위주의 차들이 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급차일수록 뒷좌석 쪽에 그 사장님을 편익을 위한 이런 차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뭐 머큐리 세이블처럼 싸우죠. 하여튼 그런 차들이 많은데, 이 차를 만일에 정평을 한다면 이 차는 어떤 타입의 차 같습니까? 이 차는 되게 그 균형 잡힌 차라고 생각해요. 저 상품성으로 본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뭐 벤츠 S클래스라든가 BMW 7 시리즈 이런 정도의 차들은 오너 드라이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호사스러움, 럭셔리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캐딜락 CT6는 큰 차체를 가지고 그것도 그 큰 차체에서 오는 그 넉넉한 뭐랄까 여유로운 공간 이런 걸 갖추면서도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은 없지만 꾸밈새라든가 실내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급차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차고요. 그래서 아마 고급성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은 국내 제네시스 EQ900보다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다만 정말 차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큰 차가 큰 이런 포더 세단의 풀 사이즈 세단이 필요하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그러면서 충분한 그 정도의 성능과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를 보기에는 좋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미국 차들이 라고 하면 정말 그 푹신한 소파 같고, 그렇죠. 실내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마법의 융단을 타고 가듯이 부드러운 승차감, 오히려 도로 노면이나 외부 환경과 단절된 그러한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많이 세계화 됐다,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나쁘게 말하면은 고급차답지 않게 노면, 거친 노면에서의 걸러주는 거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하드하다.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캐딜락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성을 이용해서 램핑 압력을 조절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장비를 꽂고 있는데, 마그네틱 라이딩 컨트롤 같은 게 뭐 1초에 뭐 수천 번, 1000번인가 뭐 이렇게 그 충격량이나 정도를 세팅해서 그냥 편하게 승차감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그렇구나 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다만 코너링이라든가 급격한 차체 거동에서는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는 건 명확한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보통 고급차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사실은 이거는 뭐 독일차나 특히 뭐 BMW 같은 차가 이 정도 튄다 그러면은 역시 독일차라 단단해서 그래라고 하지만, 미국 차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시승을 하거나 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튄다 내지는 승차감은 오히려 뭐 EQ900이 낫다 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차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슈가 쪽이 너무나 푹신거려서 마치 이제 뭐 구름을 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듣고, 또 유럽차 하면은 좀 하드해서 튄다. 근데 이제 젊은 층의 세대들이 드라이빙을 즐기다 보면 좀 이 소프트한 거보다는 이 하드하는 것을 많이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번 캐딜락을 통해서 미국 차의 전유물 또 유럽 차의 전유물, 이게 이제 어떤 라인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는 프랑스 차니까 프랑스 차다워라든가 전혀 그 개성이 두드러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규제, 안전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동차 어떠한 그 첨단 메커니즘들의 대중화, 보편화되면서부터 그런 차들마다의 특성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진 것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떠한 이건 미국 차에서 또는 이건 뭐 독일 차에서 이런 특성이 많이 희석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를 제가 지금 선회하면서 지금 뭐 속도가 80km 정도로 선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야, 이거는 90년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미국 대형 세단이 갖고 있던 고동하고는 전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5m가 넘는, 그러니까 승용차로 친다면 가장 대형급에 속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소나타나 또는 뭐 그랜저랑 느끼는 부담감이 거의 없어요. 주행 중에는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편하게 이 정도 큰 차인데도 오너 드라이브를 해도 별로 문제가 없겠다. 가족들한테 뒷좌석에 여유 있는 공간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조그만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근데 이 차가 굉장히 큰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소나타를 타다가 갑자기 이 차를 타도 결론적으로 이 변화되거나 또 부담스럽거나 좀 이런 거를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요? 운전 드라이빙 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운전 눈을 감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눈을 감고서 이 차를 몰고 있다면 지금 그 시트 운전석 시트 베이스 그냥 엉덩이 닿는 방석 부분 이 부분의 사이즈도 뭐 큰 중형차랑 큰 느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의 거동의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이즈의 물리적 사이즈를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되게 편하게 탈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차가 그냥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미국 기준의 대가족용 세단으로 이 차가 어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덩치 큰 미국인들의 퍼블릭카다 이렇게. 퍼블릭카까지는 아니고 미국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 차는 분명히 그러니까 제일 큰 차죠. 풀사이즈 세단인데 풀사이즈 세단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그 약간 둔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말끔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를 안 타봐 잘 모르겠는데 링컨 타운카만 하더라도 굉장히 둔감하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순발력도 많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요즘 그 미국 차 중에 링컨은 어때요? 지금 링컨 타운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차의 그 뿌리를 본다면은 80년대부터의 뿌리에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전형적인 미국 풀사이즈 세단의 맛을 갖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링컨에서도 이제 컨티넨탈을 부활시켜서 나왔는데 컨티넨탈과의 차이라면은 그래도 캐딜락 CT6가 더 컨티넨탈은 너무 화려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컨티넨탈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은 미국차라는 느낌은 그냥 어설픈 마무리라든가 이런 데 외에서 못 느끼고 또 기본적인 베이스가 FF 베이스여서 느낌 자동차의 그 조정성이나 이런 데 느낌은 CT6가 훨씬 더 좀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스테이치도 친구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스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식인가요? 캐딜락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스티치도 넣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재를 싸구려 쓰지 않았지만 싸구려를 쓴 것만큼이나 그렇게 좀 가볍게 잘못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느낌은 못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잠시 막힌 고속길에서 뚫려서 선도차 쫓아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해서 시속 100마일, 160km예요. 바로 차고 나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물론 160km까지 달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위급한 상황에 가속을 해서 가더라도 거의 뭐 충분히 이 정도 큰 최고의 차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끄럽게 또는 매끄럽다는 받쳐줄 수 있는 파워, 그러니까 순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2000cc 가지고 이 큰 차에 2000cc라는 어떤 숫자적인 그 선입관만 없다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파워트레인 구성. 그렇죠. 내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엔진의 동력도 동력이지만 그걸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 부분, 이게 좀 몇 단의 어떤 타입입니까? 8단 오토매틱을 쓰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소형차들이나 중형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변속을 위해서 약간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반응으로 곧바로 윗단으로 변속이 된다거나 감속할 때 아랫단으로 내려오는 게 변속이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직결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해주는 구성 방식은 이제
듀얼 클러치 방식의 트랜스미션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톨 컨버터 방식이어서 운전자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고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수입차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수입차 타는 분들은 지금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적인 그런 차. 네. 우리 한국인들이 자동차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아마 거기서 유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 캐딜락 브랜드는 왠지 네. 더 품격 있고 네. 좀 우상스러워 그런 거를 많이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거는 뭐 이제 위원님 같이 늙은 분들은 캐딜락에 대해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고급 그 브랜드 GM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같은 브랜드에서도 가장 고급의 브랜드가 캐딜락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캐딜락은 진짜 바로 이제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그 고급스러운 차에서 아무나 탈 수 없었고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차가 안락하고 또 고급스럽고 큰 차였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앰뷸런스하고 그다음에 장의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캐딜락은 에스케이프 같은 아무리 못해도 두 번, 평생에 두 번은 탈 수 있는 차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게 이제 있어요. 벌써 현장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달릴 때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노이즈는 별로 없는데 네. 이 풍절음 쪽이 좀 약해서 그런지 아까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그 외부 음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CT6가 차체가 크다 뿐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합리적인 걸 얘기했었잖아요. 합리성에서의 문제인데 이 차는 고급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고 캐딜락 브랜드가 워낙에 고급 브랜드지만 캐딜락에서도 이 차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에서는 지금 페어글라스 같은 걸 안 썼어요. 다시 말하면 창문을 열면은 이 사이드 윈도우나 이런 데 5mm짜리 그래서 페어글라스 쓰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소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큰 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좀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행할 때 급가속할 때도 엔진 노이즈 소음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럼 결론은 이 차 자체가 방음 처리는 제대로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 엔진이나 또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력 전달할 때 소음이 원천적으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지는 않겠지만 어떠냐면 이제 그 소음 대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동하고 작동할 때 나오는 소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적인 소음인데 캐딜락 CT6 같은 경우는 소면을 타고 오는 조금 노면 소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서 보면 풍절음은 아닌데 급하게 달리거나 할 때 옆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소리를 이 그린하우스 이 윈드 에리아에서 걸러주는 것들 정도에다가 이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바람 같은 곡선 쪽에도 좀 디자인도 그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캐딜락이 갖고 있는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선 기조의 스타일링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기술적인 선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런 디자인은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이 디자인이 뭐 풍절음을 대해서 조금 많이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보다 아마 한국 그 소비자들이 제일 거슬려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소재라든가에 비해서 조금 거칠다거나 해서 대부분이 그래도 이 정도 대형 고급차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고급스러운 대형차는 마저도 대형 고급차라는 걸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차들이 이제 주차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DCR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하나를 맨 후미에다 장착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듀얼 카메라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그 룸미러랑 연결돼서 룸미러가 일반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고 바로 이 카메라에서 찍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그래도 좀 더 선명한 또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장점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자동차의 키 시스템이 스마트 키로 다 가고 있는데요. 스마트 키 같은 건 보통 주머니에 넣고 있다 문을 열려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도어 캐치에 그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경제형 차들은 이제 한쪽에만, 운전석 쪽에만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 버튼 오퍼레이션이 운전석 쪽 또는 조수석 쪽에는 앞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문까지 달려있어서, 만약에 뒤에 사람을, 어르신들을 모신다거나 먼저 그쪽에서 곧바로 열고 모시고 그 다음에 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은 미국 차답지 않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바퀴를 돌리는 구성의 F8 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바퀴에서 부분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엔진을 안쪽에다 깊숙이 쏘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미국의 차들이 보통 오버행이 많이 길어진 게 많은데 비해서 이 차는 오버행이 짧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차체 길이가 5m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디자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차들이 큰 차체에 비해서 의외로 트렁크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캐딜락 CT6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긴 물건을 넣는다던가 큰 부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은 되지만 사용하기에 편의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캐딜락 CT6 터보 같은 경우에는 4기통 바로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캐빈룸에 굉장히 가깝게 다 있어서 엔진이라는 가장 큰 무게가 크게 나가는 부분이 바로 앞차축 뒤쪽에, 보통 얘기할 때는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는 배치로 되어 있어서 차의 거동의 안정성이 굉장히 잘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편의성을 따져서 있을 뿐 아니라 이 차가 미국 차답지 않게 높은 강성을, 가벼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조되는 빔, 스트로트 빔을 두 군데다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전체적인 비트링 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고요. 안전에 여기 랭가 필름도 굉장히 대용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잡혀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엔진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꾸미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급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깔끔함 같은 거는 없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엔진 배치라든가 공기류의 배치 같은 것들은 충돌 사고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도 외관의 부품값은 모르겠지만 차 자체의 데미지는